근육통은 단순 근육통으로도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척추 질환들까지 동반돼서 발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나로 건강토크 진행을 맡은 분당 나라원병원 대표원장 양승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허리 통증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저희 병원의 원장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 나로 한방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방재활학과 전문의 김유종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사실 저희 병원에서 이런 척추 질환에 관해서는 전문가십니다. 대부분의 이제 척추 관련 환자분들 많이 보고 계시기도 하고요. 원장님 많이 보시죠, 환자분들? 예, 허리 환자분들 정말 많이 내원하시고요. 예. 지금까지 본 환자분들도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서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을 허리 통증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예. 대략 몇 명? 한 100명 되나요? 그래도 1000명? 몇천 명 되지 않을까요? 몇천 명? 네. 오, 맞네요. 원장님 젊으신데 벌써 몇천 명을 보셨군요. 제가 오늘은 일반 시청자분의 입장에서 진짜 좀 궁금한 것들 네.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어떤 질문이죠? 최선을 다해서. 허리가 아픈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허리 아픈 원인이 뭔가요? 네, 일단은 허리가 아픈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은 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이제 근육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근육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이 환자분들이 내원하실 때 척추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질환들도 같이 이제 진단받고 오신 경우가 많으신데요. 근육통은 단순 근육통으로도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척추 질환들까지 동반돼서 발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척추 질환도. 예, 그래서 이 척추 질환들에도 단순히 협착이라든지 추간판 디스크 같은 원인들이 있지만은 근육통 같은 경우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근육통의 범주가 가장 우리가 환자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허리 아픈 원인은 제일 많은 게 근육통이다. 예, 1번은 근육통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은 딱 보시면은 아시나요? 이제 근육통을 진단 내리기 위해서는 환자분들하고 좀 어떤 질문이 좀 많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비교적 최근에 좀 발생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 발생한 원인이 좀 분명한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특별히 많이 한 건 아니지만은 뭐 한 자세로 오래 있었다든지, 갑자기 운동을 나갔다든지 분명한 좀 원인이 있음과 동시에 이제 근육통 같은 경우에 대개는 허리 통증이 좀 위주가 돼줍니다. 허리 통증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다리로라든지 뭐 등이라든지 골반으로 통증이 퍼져나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증상이 좀 있다기보다는 좀 국한된 통증이 좀 있다면은 그리고 휴식 시에 내가 좀 쉬었을 때 통증이 조금 빠르게 줄어든 느낌이 있다면은 이것은 좀 근육통의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환자분들 증상을 좀 들어보고,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통증 부위가 어떤지, 네. 그리고 뭐 그 전에 원인이 될 만한 행동을 했는지,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증상들, 네. 뭐 방사통이 있는지,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나머지 질환들이 크게 걱정이 되지가 않는데 좀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은 이건 일단은 근육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긴 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 네. 그러면 환자는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환자분들이 아프실 때 의료기관에 방문할지 안 할지를 먼저 좀 고민하고 계신 경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허리가 아파. 네. 그랬는데 이제 이걸 병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환자 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기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최근에 좀 증상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증상이 통증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지가 않았다. 그리고 이제 2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어떤 발현이 되는 것들이 다리로라든지 어떤 등이라든지 골반이라든지 통증이 너무 벌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3번째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그렇게 끼치진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휴식을 좀 취해보면서 일단은 허리 통증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의 강도가 위로 올라간다든지 범위가 넓어진다든지 다리 쪽으로 어떤 우리가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말을 하는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하신 경우는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발목이 올라오는 거라든지 엄지발가락에 드는 행동들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허리 통증이 아니고 뭐가 좀 벌어지는 느낌이라든지 다리 쪽까지 증상이 있게 된다면은 그때는 의료기관에 좀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쉬어보고 괜찮으면은 뭐 병원 안 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 네, 일단은 좀 지켜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니, 근데 쉬는 거의 기준이 어느 정도로 쉬면은 보통 좋아지나요? 네. 허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를 저희가 좀 지켜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네, 2주 정도 좀 지켜볼 수가 있고 대신에 2주 정도 지켜봤을 때 통증이라든지 어떤 증상의 강도가 점점 좀 낮아지는 것을 좀 관찰해주면 좋습니다. 만약 2주를 관찰을 하더라도 증상이 만약에 동일하게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호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은 증상을 회복할 수 있기도 하고 내 몸 상태를 더욱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더욱더 내 몸에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환자분이 허리가 아픈데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 아니면은 뭐 다리 쪽으로 증상이 생겨서 병원을 왔다. 네. 그럼 이제 병원에서는 뭐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의 어떤 아팠던 경과 상태를 이제 묻는 게 가장 먼저가 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아팠는지, 가장 주된 증상은 무엇인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예전에 아팠던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좀 질문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리 쪽으로 증상이 있다면은 다리 쪽으로 감각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또 근력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를 저희가 직접 움직여 봐보면서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검사를 하시는군요. 예,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방병원이기 때문에 네. 필요시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방사선 검사를 통해 가지고 네. 이분들의 허리 상태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네. 정밀 검사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은 그때는 뭐 예를 들어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검사의 필요성이 또 사료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은 일단은 병원에 내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고 실제로 움직여봐야지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정 환자분들에 따라서 너무 폭이 크기 때문에 방문해 주시면 그건 이제 의료진들이 저희가 이제 해드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병원에 오게 되면 이제 검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원인이 뭔지를 이제 밝혀내시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원인을 뭔가 특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뭐 받게 되시겠잖아요, 그렇죠? 그 치료는 주로 어떤 치료들이 받게 되실까요? 일단 한방 치료에서 여러 가지가 좀 있게 될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침이라든지 우리 물리치료, 그다음에 부항치료, 뜸치료 뭐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되게 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에 따라 가지고 뭐 약침 주사치료라든지 뭐 추나치료, 그다음에 한약치료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 가지고 환자분들에 맞게 이제 이분은 요거를 봤을 때 가장 최선의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치료들을 맞춤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원인에 따라서 받는 치료가 다 다르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침치료라든지 물리치료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요. 환자분들에 따라 가지고 아픈 부위도 다르고 증상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치료라고 하더라도 치료 부위가 달라지게 되고요. 치료 기간도 달라지게 되고 더 효과적인 치료도 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호전이 좋으신 분들은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오시면서도 치료 받으시면서도 좋아지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정말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호전 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차이가 있고 또 맞춤으로 좀 치료가 진행이 되죠. 2주일, 3주일 한번 치료받아도 호전이 될 수 있군요. 대신에 이제 2주, 3주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그만큼 일상생활을 굉장히 잘 지켜주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허리 디스크 치료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휴식이 꼭 포함이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좀 잘 해주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네. 사실은 그런 분들은 저도 저지만은 또 환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잘 도움을 주셔가지고 같이 좀 잘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디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